전번에 근저당권까지는 했죠? 저기 문을 좀 닫아주실래요? 근저당권까지는 했죠? 어디로 보냐면요. 여기 저당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공동저당할 차례죠? 162페이지. 문제집이요. 문제집 페이지요. 162.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요. 페이지요. 175.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문제요.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면 195번, 196번, 162페이지요. 195, 196, 197, 198 이렇게 보면요. 199, 200번 전부가 다 뭐죠? 전부가 다 지금 뭐죠? 계산하는 문제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공동저당은 여러분요 생각보다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되게 간단한데,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먼저 이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돈을 3천만 원 정도를 빌리고 싶어 해요. 갑이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A라고 하는 토지가 있고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요 B라고 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토지가 경매대금이 3천만 원이고요. B라는 토지의 경매대금이 2천만 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의뢰한 사람한테 이 사람 저당권자잖아요. 이 의뢰한 사람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여기요 3천만 원짜리에다가 3천만 원을 빌릴 수 없잖아요. 2천만 원짜리에다가 3천만 원 빌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두 개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죠? 5천이죠. 5천이면 3천 정도를 빌릴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 A라는 토지는 뭐냐? 둘 다 갑의 거고 B인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 종로에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저 강릉에 있는 땅이다 이 말이죠. 서로 전혀 다른 땅을요 두 개로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죠. 이랬을 때 이제 등기부가요. 이제 을구가 있죠. A 토지 을구가요. 서울에 있는 건요. 1번요. 여기 을이 이렇게 3천 이렇게 쓰죠. 3천만 원 저당권요. 여기는요. 여기도 을구에다가 1번요. 을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만약에 3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6천만 원을 빌렸다 이런 말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를 빌렸죠? 3천만 원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이 B 토지에다가 뭐라 하냐? 공동담보 그러게 공동담보. 그래서 공동담보 그래서 A 토지 이렇게 써. 그러면 A 토지하고 B 토지를 공동으로 잡고 3천을 빌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담보란 말을 쓰겠죠. 그래서 항상 보면 공동담보 여기는 B 토지 이렇게요. 그럼 등기부로 보면 항상 공동담보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죠. 알겠죠? 만약에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은 땅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대지하고 건물이 같은 번지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같은 장소 같은 번지죠. 그걸 뭐란다? 동소동번지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공동저당 이렇게 같은 장소에 같은 번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토지나 건물을 공동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토지가요 저당권 설정이 잘못돼서 무효라고 해봐. 그러면 일부가 무효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하나로서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나 5천만 원짜리 하나 딱 잡았는데 저당권 설정이 무효라고 해봐. 그럼 저당 담보가 전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둘 중 하나인데 하나라도 있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내가요 어때요? 보장받을 수 있죠. 그럼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지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1부동산 1등기죠. 일물 일권주의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죠. 지금 토지가 몇 개죠? 2개죠. 저당권도 몇 개다? 2개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공동저당은 저당권이 한 개가 아니고 수개다.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2번에 병이요. 병이 1,800만 원 이렇게요. 여기요. 2번요. 정이요. 800만 원 이렇게요. 여기요. 여기 1,200, 800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공동담보란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1,200 빌려주고 800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동시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이요. 이 동시배당을 뭐라고 한다?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해.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요. 우리가 불가분성의 예외는 전세권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는요 이것을 동시배당이다 이렇게 동시배당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가분성의 예외 그래서 동시배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동시배당일 때는 A 토지하고 B 토지하고 3천만 원짜리하고 2천만 원짜리 이렇게 있죠. 그러면 동시배당할 때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A 토지라고 하는 것하고 B 토지
B 토지에서 돈을 받아가죠. 얼마를 받아간다? 여기요 3천이죠? 3천. 여기요 3천이죠. 3천 곱하기요. 3천 곱하기 여기서요. 3천만 원. A 토지가 얼마죠? 3천만 원. B 토지가 얼마죠? 2천만 원. 여기는 받을 돈. 우리 받을 돈이 3천이다 이 말이고. 경매대금이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하면 얼마죠? 여기가요? 5천이 되죠? 5천. 여기도요. A 플러스 B 그러면 얼마죠? 5천이죠? 여기는 A 토지니까 A 토지랑 경매대금 얼마? 3천이죠? B 토지랑 경매대금 얼마? 2천이죠. 그럼 여기를 하면 얼마냐? 1,800이고요. 여기는 얼마냐? 1,200이 돼.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동시에 배당한다고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경매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3천만 원, 2천만 원이죠.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많은 것은 좀 더 많이, 적은 것은 좀 더 적게 이렇게 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것을 이걸 뭐란다? 우리는 안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이 안분액을 정하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무조건 안분액을 정해. 후순위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그 말이 중요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배당표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의리한 사람이요. 의리한 사람이 A 토지에서 얼마 가져가? 1,800이죠. B 토지에서 의리 얼마 가져가? 1,200을 가져가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3천에서 1,800을 의리 가져가고 B에서 1,200을 가져가. 그럼 1,800 가져가면 얼마 남죠? 1,200이 남죠? 1,200이 남아. 여기 얼마 남아? 800이 남죠? 그럼 이 1,200은 누가 가져가냐? 여기요 병이 가져가. 병이. 여기요 800은 누가 가져간다? 여기요 정이 가져가. 이렇게 정이. 이걸 배당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요 나누어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시배당이라고 이시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시배당은 만약에 먼저 A 토지가 경매죠. A 토지 경매되면 여기서 얼마가 나오죠? 3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3천만 원이 나오면 이 3천만 원 전액을 누가요? 누가? 을이 배당받아가. 전액을. 일단 을이요 전액을 배당받아가. 그럼 전액을 배당받으면 을은 끝나죠? 을은 끝났는데 문제는 뭐죠? 여기 병하고 정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요. 생각해봐. 만약에 동시에 배당하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배당하면 A 토지하고 B 토지가 같이 경매되면 이 을이 A 토지에서 받아갈 돈은 1,80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A 토지만 먼저 경매할 수 있다면 같이 경매도 되고 A 토지를 먼저 경매하다 보니까 을이요. 돈을 다 가져가 버려. 그러면요. 이 A 토지에서 원래 병이 돈을 얼마를 받아가야 되죠? 1,200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가져갔다? 을이 대신 가져간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병은 1,200을 어디선가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냐? 이제 나중에요. B 토지가 경매가 되는 거예요. B 토지 경매되면 얼마가 나오죠? 2천만 원이 나오죠? 그 2천만 원 중에서요. 원래 을이 받아가도 돈은 얼마죠? 여기서 1,200이죠? 이 1,200을 병이 대신 받아오는 거예요. 왜요? 이 돈을 을이요. 이 사람한테 대신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요. 을이 받을 돈을 다른 부동산에 경매되면서 대신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가 남아? 1,200 가져가면 800 남죠? 800은 누가 가져간다? 정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동시에 배당할 때는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시배당이다. 이시배당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시배당이요? 그러면 먼저 경매된 부동산이죠?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알겠죠? 채권 전액을 변제받는다. 그러면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차수의 저당권자 병은요? 병은 선수 저당권자 을이요. 다른 부동산 B죠?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죠? 1,200이죠? 1,200의 한도에서 자기가 대신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똑같죠?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돈 받아간 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동시든 이시든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배당표를 동시 배당에 있어서 먼저 배당표를 작성을 해. 작성해가지고 배당을 저렇게 딱 해. 그러면 다 똑같은 거죠. 그럼 이시배당 하면은 을토지가 먼저 경매되든 A토지가 먼저 경매되든 관계없어. 만약에 B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B토지가 먼저 경매되면 어떻게 돼? B토지가 2천이죠. 그것을 을이요 2천을 가져가. 전부. 얼마가 부족해? 1,000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또 A토지 경매 얼마? 3천이죠. 3천에서 1,000을 가져가. 그럼 얼마 남아? 2천. 2천 남으면 그럼 어때요? 그러면 봐봐요. B토지의 정은요. 그냥 경매를 동시에 경매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800이죠. 근데 800은 누가 가져갔어 다? 을이 다 가져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00은요, 어떻게 하냐면, 을이 A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돈, 그 돈이 얼마죠? 1,800이죠?
그 돈에서 자기가 800을 받아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가 가져간다? 병이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 한다? 동시배당, 이시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먼저 문제 한번 봐봐. 먼저 문제요. A는요, 1억 8천 줄고, 1억 8천. 1억 8천. 그래서 A는 1억 8천만 원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채무자 소유. 여기 봐봐. 여기 채무자가 있죠? 채무자가 있고요. 여기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가 있어. 그래서 채무자 소유는요, 무슨 토지가 있다? X가 있죠? 그래 뭐가 있어? Y가 있죠? 그래 뭐가 있어? G가 있죠? 1억 8천이죠? 1억 8천. 1억 8천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X, Y, G죠? 그러면 이 X와 G가 얼마죠? 1억 2천, 8천, 4천이죠. 그럼 이게 경미되면 얼마다? 여기 경미되면 1억 2천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얼마다? 8천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얼마? 4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되게 간단해. 왜요? 4천 곱하기 2하면 얼마? 8천 곱하기 3하면 얼마? 1억 2천. 1대, 2대, 3이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되게 간단해. 그럼 이렇게 딱 이렇게 1대, 2대, 3 그러면 이것만 구하면 돼. 이것만 구하면요. G죠? G에서는요.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8천이죠. 1억 8천 곱하기 다 더해. 다 더하면 얼마야? 2억 4천이죠. 다 더해. 2억 4천. 2억 4천 중에서 G가 얼마? 4천이죠. 그러면 4하면 6이죠. 6, 3. 얼마죠? 3천이죠. 여기서 이 G 토지에서 여기 채권자가 받아갈 돈은 얼마다? 3천이란 말이야. 3천. 3천인데요. 이것의 두 배가 8천이죠. 그럼 3천 곱하기 2에 그럼 얼마예요? 6천. 3천, 세 배죠. 여기 세 배. 3천 곱하기 3 그럼 얼마예요? 9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9천 가져가면 얼마가 남아요? 여기는 얼마가 남아? 3천이 남고 여기는 얼마 남아? 2천이 남고 여기는 얼마 남아? 1,000이 남죠. 1,000이 남죠. 이렇게요. 이렇게 남으면 여기 X토지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거예요. X토지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뭐죠? B가 얼마죠? B는 얼마로 돼 있죠? B는 5천이 됐죠? 5천인데 다 못 가져가. 얼마만 가져가? 3천. 그 다음에 C는 얼마? C는 얼마죠? 4천이죠? 4천 중에서 얼마만 가져가? 2천만 가져가고 2천 손해봐. 여기는요? D는 얼마? 3천이죠? 3천 중에서 얼마만 가져가? 1,000만 가져가고 얼마 손해봐? 2천 손해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되게 간단해. 이렇게 돼서 먼저 1대 2대 3이죠? 뭐 3천, 6천, 9천이라든가 4천, 8천, 1억 2천이라든가 그러면 맨 적은 것을 먼저 정해가지고 곱하기 3 하면 돼. 알죠? 정답 몇 번이다? 일단 A는요 무조건 다 받아야죠. 1억 8천, 3천, 2천, 1천 그럼 얼마다? 4번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197번 한번 197. 자, 197을 보면 196은요 물상 보증이 있어서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래요. 채권자 감은 채무자 을과의 계속적 거래량으로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토지 위에 근저권 설정받았다. 얼마죠? 7천이죠? 그러니까 을에 대한 채권 청구는 1억 2천으로 확정이 돼. 1억 2천. 을이요 X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그 다음에 봐봐 병이 을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병이 을로부터 X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은 제3취득자란 말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있는 부동산 샀죠? 제3취득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정이죠. 물상보증인. 그럼 봐봐. 일단은요, 이것은 지금 근저당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저당권. 이런 우리가 근저당권 배웠죠? 근저당권에서 어떻게 하죠? 채권 최고액이 얼마죠? 채권 최고액이 얼마? 채권 최고액이 얼마? 7천이잖아요. 등기가 된 거. 실제 얼마? 실제 채무액이 얼마? 실제 얼마? 1억? 2천이죠? 1억 2천.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우리 했었잖아요. 봐봐. 자, 채무자하고 누가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하고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것은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 알겠죠?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죠? 물상보증인하고 여기 누구죠? 제3취득자 이렇게. 채무자 얼마? 1억 2천. 후순위 권리자 얼마? 이건 두 개는 1억 2천. 1억 2천 다 갚아야 돼.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얼마? 그것은 등기가 되어 있는 7천만 한다고. 7천만. 이렇게 7천만. 이거 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는 얼마고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고 우리가 근저당권한테 했었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다? 을은 얼마? 채무자는 얼마? 1억 2천.
나머지 두 사람 물상보증하고 제3실질 얼마? 7천. 그것이 찾으면 돼. 자, 됐죠?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뭐 길다가 가서 우리가 떨 필요 없죠. 뭐 0.5초 만에요?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면 되죠. 뭐 세상이요. 북한에서 한국 나온 것보다 더 쉬운 게 민법이다. 알겠죠? 자, 158번은요. 갑은 을로부터 얼마를 차용했죠? 얼마를? 갑은 을로부터 오케이. 또 봐봐. 아주 간단해. 이것도 뭐 1억 5천이죠? 그러면 0.5초 만에 또 이것도 나오겠네요. 계산 안 해도. 1억 5천이죠? A, B, C네. A, B, C. 그럼 여기가 A가 하나 있고 B가 하나 있고 C가 하나 있겠네. 이렇게. A에 대해서 경매등이 얼마예요? 아, A는 또 9천이네. 그럼 여기는 얼마다? 이건 6천이겠네. 여기는 3천이겠네. 알겠죠? A, B, C. A, B, C. 공동재산 잡았죠? 신경 쓰지 마. 먼저 뭘 봐? 1대 2대 3이네. 곱해가지고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알겠죠? 돈 받을 게 얼마다? 1억 5천이네. 1억 5천 곱하기. 그 다음에 3개 다 더해. 그럼 얼마다? 1억 8천이네. 1억 8천에다 3 하면 3천이네. 3, 5네. 3, 5. 5죠? 5, 3, 15. 얼마다? 3천이네. 아니에요? 1억 5천 받았겠죠? 6천인데 1억 8천인데 3천이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3천이면은요, 1억 8천 먼저 3, 6이죠, 6. 죄송해요, 6. 나누기를 잘못했어요. 아침에요, 노란 차를 안 타고 오고 헤매다가 보니까 5가 아니고 6이죠? 6이죠, 6. 그럼 이거 얼마다? 2,500이네, 2,500. 2,500이네. 2,500이네. 여기 2,500이죠? 여기 받을 게 2,500이야. 그럼 곱하기 얼마? 5천이네. 곱하기 3 얼마? 7,500이네. 알죠? 그래서 A는 7,500, B는 5,000, C는 2,500이네. 됐나요? 1대 2대 3.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계산을 지금 썼어. 계산을 못 해버리면 골치 아파버리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다? 포기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해로운 것이 아니고 이롭다. 알겠죠? 식은 썼어, 식은. 근데 급해가지고 계산이 안 돼. 이걸 어디다 곱하라는 거야? 나눠야 돼. 안 나눠져. 알겠죠? 이런 약간의 소화불량적인 것이 있다. 알겠죠? 이게 뭐다? 그리고 봐봐. 여러분요, 이 딱 보면은 197번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이렇게 쫙 읽어서 그렇지 사실 197번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읽고 있으면 되겠어요? 뇌가 없는 사람이죠. 알겠죠? 딱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패스하고 일단 당근 다 풀고 남아서 혹시나 시간이 되면 한번 할 일 없으니까 한번 풀어보도. 그렇지 않은 경우 어때요? 그날따라 나한테요 강하게 찍히는 번호가 있어요. 알죠? 왠지 그날따라서 강하게 뭔가 와. 그 번호를 찍으면 돼. 알겠죠? 이거 하나 찍었다고 해서 97.5야. 97.5. 이거 하나 포기해도 97.5. 알겠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거 하나 가지고 한 10분, 1분에 한 번씩 풀어야 되는데 5분 넘겨보는 사람이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여러분요, 봐봐.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공을 할 때도 작전이 필요하고 다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도 다 작전이 필요해. 이런 것은 패스하고, 알겠죠? 나중에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뒤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놔두고 196번. 196번. 되게 막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식을 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죠? 그런 약간의 불상사가 있다. 이런 봐봐. 자, 봐. 그냥 봐. 내가요, 집에 가서요, 집에 가서 마누라가 딱 집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좋은 일 있어? 마누라가 물어보죠? 좋은 일 있다고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내가 친구를 위해서 국가, 사회와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을 왔다. 뭐 하고냐? 보증을 쓰고 왔다, 보증을. 알겠죠? 친구가 돈 빌리는데 보증을 쓰고 왔어. 마누라가 뭐라고 한다? 베란다 문을 딱 열죠? 빨리 get 알겠죠? 빨리 뛰어내리라고 하죠? 알겠죠?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싹싹 빌고 살아야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화장 청소하고, 알겠죠? 그런데요? 내가 보증을 샀는데요.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대.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대. 그럼 나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얘기하죠. 그 친구가 돈 다 갚았대. 그러죠? 그럼 마누라가 어때? 앉아. 라면 끓여줄게. 라면 하나 끓여주죠. 알겠죠? 그래서 라면 하나 먹고 이제 힘을 내야죠. 그런데요. 좀 있다가 어떡한다? 이제 얘기하죠. 사실을 우리 집 곧 경매될 것 같으니까 준비하라 그러죠. 알겠죠? 돈 갚았다, 못 갚았다? 못 갚았다. 그러면요, 마누라가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마누라한테 맞아 죽이나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 일단 쌍칼 두고 누구 쫓아가야 되겠어? 채무자한테 쫓아가야죠.
안 쫓아가?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일단 나도 어떤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내가 보증을 섰단 말이죠. 다른 사람 돈 빌리는데 보증을 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돈을 갚아.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다. 아니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더 이상 보증인이 아니죠. 자, 두 번째요. 내가 보증을 섰는데 우리 집이 경매가 됐어. 난리가 났죠. 마누라 뭐라고 한다. 문 열고 뛰어내려 하죠. 알겠죠? 그러면 뛰어내리는 게 낫겠어. 그 다음에 이판사판 한번 가서 부딪혀보는 게 낫겠어. 부딪혀봐야죠. 채무자한테 너가 책임지라고 해야 되겠죠. 무슨 지금 알겠죠? 그럼 그걸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봐.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다. 을이요 3천만 원. 3천만 원을 갑한테 빌렸는데 갑이 돈이 없어. 그래서 갑의 토지 채무자죠. 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의 토지. 병을 뭐라 한다? 남이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원래 물상보증인은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해. 누가 책임져야 돼? 갑이 책임지고 보증인은 언제 책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알아야 돼. 첫 번째 다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학생들이 머리 지난 사람이 있어. 난 그 내 구조는요. 뇌세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요?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그런데요. 갑이 돈을 다 갚았대요. 나는 더 이상 갚는가 동시에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나는 갑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죠. 두 번째요. 갑이 돈을 못 갚았대. 그러면 못 갚은 것만큼 책임을 지죠. 내가 책임을 졌는데 나는 내 돈을 갚았어요? 남의 돈을 갚았어요? 남의 돈을 갚았죠. 갑이 갚을 돈을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쌍칼 들고 누구 쫓아가? 그러니까 책임자를 쫓아가죠.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두 가지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께 먼저 경매된 경우가 있어. 먼저 채무자께. 이런 먼저 채무자께 경매되면 어떻게 돼요? 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돈을 갚는가 동시에 보증인은 보증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요. 채무자가 돈을 갚고 채무자가 내가 돈 갚았으니까 너가 책임져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나는 채무자를 보증해서 쓴 거지 채무자의 후순위 권리자를 보증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다 갚아서 채무가 없어지면 채무자 소유 후순위 권리자가 물상 보증인한테 너 책임져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께 먼저 경매했는데 난리 났네. 알겠죠? 안 봐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들은요 이때가 제일 무서워.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쌍칼 들고 누구 쫓아가야 돼요? 가. 왜? 노 재산인데 왜 내게 경매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너 재산인데 왜 내게 경매돼? 내 것이 먼저 경매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다 받아가죠? 그럼 나는 내가 경매된 게 만약에 3천이다 해봐. 3천만 원 받아야 되겠죠? 쌍칼 들고 누구 쫓아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대신해서 돈을 받아와야죠. 됐죠 지금? 그래서 물상보증 것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죠? 그럼 돈 다 갚죠? 더 이상 보증인은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어떤 책임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아주 되게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이 사람이 경매대금이요 2천이에요. 2천. 이 사람이 경매대금이 2천이에요. 2천. 둘 다 2천이에요. 이 두 개가 동시에 배당을 해요. 동시에 배당을 해요. 둘 다 똑같이 2천이죠? 그러면요. 갑토지하고요. 병토지에서 각각 돈을 얼마를 받아야 돼요? 을은요? 얼마씩? 둘 다 똑같으니까 얼마씩? 1,500 그럼 큰일 나죠. 아까 얘기했죠. 돈 빌린 사람 누구예요? 갑이죠. 아까처럼 계산을 하는 것은 동시에 배당일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둘 다가 갑의 토지일 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원래 돈 빌린 놈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갑이 2천만 원 다 내야죠. 갑이 자기 걸로 다 돈 내야죠. 얼마 부족해? 그 1,000만 원만 물상보증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아까 보증인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채무자가 책임질 때 못 질 때? 못 질 때. 그러니까 책임 못 지는 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2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 책임지면 돼? 1,000만 책임지면 되죠. 그래서 하나는 물상보증인, 하나는 채무자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먼저 채무자 거에서 다 빼고 부족한 것만큼만 물상보증에서 뺀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알겠죠? 자, 196권.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진 갑은 을에 대하여 1억 5천 가진 채권이 갑이죠? 여기 을이고 갑이요, 을한테요 1억 5천을 가지고 있죠? 1억 5천. 가지고 있는 갑은 을 소유 엑사옥과 물상보증인 Y토지에 대해서 1순위 공동저당권자이고 그 다음에
병은 X가 오게 후순이죠. 그건 다 필요 없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하나는 누구 것이고 울 것이고, 또 하나는 병 것이죠. 병, 물상보증인 Y토지니까요. 그래서 갑은 울 소유 X가 올까? 물상보증인이란 말은 뭐 그냥 없네. 그래서 물상보증인 이렇게. 병이다 뭐 이런 말 없죠? 자, 그럼 봐. 1번. 갑은 Y토지. Y토지가 뭐죠? 물상보증이죠? Y토지. Y토지에 대해서만 당연히 경매할 수 있죠. 선택적으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공동으로 해도 되고, 먼저 해도 되고. 자, 2번은요. X가하고 Y토지에 대한 동시배당. 뭐 있어? 돈이 있어? 아, 1억 5천 있네. 아, 있네. 죄송해요. 여기 X가 경매가 된 얼마죠? 1억. 1억이고. 그 다음에 Y는 얼마다? Y는 2억이네. 2억이네.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동시배당 이러죠? 동시배당으로 하면 먼저 누가 책임져? 동시배당이면 먼저 누가 책임져? 채무자가 책임져. 채무자가 얼마? 1억.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은 나머지 부족한 것만 얼마? 5천. 그래서 채무자 1억 X. Y토지 얼마? 5천. 그래서 1억하고 5천 이렇게. 그래서 2번이요. 2번 X가 여기서 얼마? 1억. Y토지에서 얼마? 5천. 2번 틀렸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X는 채무자 거고 Y는 물상보증인 거니까 X는 경매대금이 1억이고 토지는 2억짜리니까 알겠죠?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몇 번 했죠? 계산하면 5천 1억이야. 헷갈리면 안 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물상보증이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채무자가 얼마를? 1억을. 부족한 거 얼마? 5천. 누가? 물상보증인이. 3번. 갑이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액을 만족을 받았죠. 그럼 어때요? 정이 누구죠? 갑의 후순위. 그럼 봐봐. 갑이 Y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Y토지가 물상보증인 건데. 알죠? 채권자가요. 물상보증인 것을 경매했죠? 만족을 받죠? 그러면 정은 누구야? 정은요. Y토지의 후순위네요. 정 동그라미 물상보증인 토지의 후순위죠? 그래서 갑을 대위해서 X가 오게 돼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왜? 물상보증인 것이 경매가 됐으니까. 누구한테 쫓아간다? 채무자한테 쫓아간다. 4번. 갑이 X가 오게 돼서 저당권을 실행하죠? 갑은 병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왜요? 갑이 몇 번이니까? 1번이니까 당연하죠? 5번. 갑이 X가 오게 돼서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배정받았다. 그러면요. 병은 갑을 대위하여 Y토지 저당권 된다 안 된다? 여기요 지금 여기요 갑이 X가 오게 돼서 저당권을 실행했죠? 그래가지고 채권 일부를 받았죠. 왜? 지금 얼마인데? 1억 5천이니까 1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병이 누구죠? 병은 누구냐면 X가 오게 후순위죠? 병은 갑을 대위하여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여러분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지금 2번하고 5번이 각각 틀리네. 2번하고 5번. 알겠죠? 2번하고 5번이 틀려. 2번하고 5번. 여러분요. 그러니까 2번은 지금 번호가 바뀌었어. 2번은 뭐라냐면 봐봐. 정답 몇 번이 돼 있죠? 2번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뭐냐면 X 가오기로부터 5천이 아니고 얼마? 1억. Y로부터 얼마? 5천. 그 다음에 5번은요. X 가옥이 먼저 경매가 됐죠? X. 그래서 채권 일부가 뭐가 됐다? 배당이 받았죠? 그러면 병이 누구냐? 병은 채무자 소유 후순이에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채무자 소유 후순위는 물상보증인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없다 그래야 돼.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가 틀려. 두 개. 자, 199는요. 순차배당이 뭐냐? 이시배당이야. 이시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경우는 대위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요.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위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위권은 인정이 되지만 대위권의 행사는 모두가 변제되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대위권은 인정되나 전부 변제 후 행사한다. 이렇게. 대위권은 인정되나 전부 변제 후 행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일부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다. 이런 우리가 공동저당은 아까 얘기했죠. 일부가 무효해도 나머지는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유효. 3번은요. 어떤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어떤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 그때는 반드시요. 동시 배당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부동산의 경락대금만으로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 배당하여야 한다. OX, X. 이렇게 할 때는요. 20배당 해도 되죠? 순차적으로. 4번은요.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속하고 채무자 소유 목적 부동산 위에 후수의 저당권이 있을 때 판례는 누구를 우선시킨다? 물상보증인을 우선시킨다. 동시 배당에 관한 민법 규정은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지 없든지 안분액을 적용한다.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맞죠? 5번이 맞죠? 자, 그다음에 200번은요.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울 소유 X 또는 Y 토지의 공동저당권 설정했죠?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 토지의 저당권 우순이죠? 그러면 X와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죠? 그러니까 어느 토지의 경매대금에서 갑에게 변제가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동시에 경매 줄고 세 번째 동시에 경매. 동시에 경매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분담액을 정한다. 채권에게 비례해서 분담액을 정한다. 채권에게 비례해서 분담액을 정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까지니까 일단 잠깐 쉬고 어디로 보냐면 치득쇼를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고 치득쇼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